마라톤. 평생 입에 오르내릴 일 없었던 이 낯선 용어가 47세 아재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3년 8월 중순 우연히 접하게 된 러닝은 곧바로 마라톤으로의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난생 처음 검색창에 마라톤 세 글자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평범한 사람들이 러닝을, 마라톤을 건강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뛸 수 있을까? 아주 가끔 동네 헬스클럽에 들러 가벼운 몸풀기 정도는 하던 내가, 더욱이 달리는 운동은 전혀 하지 않던 내가 발을 들여놓아도 될 만한 세계인지 궁금했습니다. 결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뛰어보자. 평생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온 중년의 아저씨는 그렇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10km를 뛰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일주일을 달리다 보니 속도는 느리고 힘겨워도 10km를 뛸 수 있게 되더군요. 한껏 고무된 저는 더 빠른 페이스로 10km를 뛰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곧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러닝을 시작한 지 고작 2주 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운동과 잘못된 자세로 고관절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달리기를 전혀 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10km 달리기에 성공했다는 기쁨보다 아예 마라톤 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절망감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답답한 열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대로는 원래 계획했던 경주 마라톤 참가가 어려울 것 같아 추가 모집이 진행된 JTBC 서울 마라톤으로 일정을 조금 늦췄습니다. 부상 후 처음 2km 짧은 거리를 아주 천천히 뛰어봤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2-3일에 한 번씩 뛰며 조금씩 거리와 속도를 늘려갔고 9월 중순이 되어 다시 10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상의 여파로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직 제게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완주에 대한 의지는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저의 진짜 러닝은 이때의 멈춤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달리는 자세는 물론 휴식과 회복 그리고 보강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리셋, 다시 맞추다. 달리지 않는 날엔 하체 근력 운동을 진행했고 시간 날 때마다 폼롤러로 몸을 풀었습니다. 부상을 줄이기 위한 스트레칭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생 처음 해보는 노력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엔 한강에 나가 장거리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21km, 25km, 30km, 32km. 거리를 늘리는 주간엔 페이스를 낮추고 거리를 줄이는 주간엔 페이스를 높여가며 장거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언덕 훈련을 위해 새벽부터 대모산과 남산을 뛰었습니다. 잠수교 언덕을 왕복하며 주법을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8, 9월의 무더위는 사라지고 어느덧 아침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앞서 진행된 마라톤 참가자들의 영상을 보며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잠시 비가 멈춘 상암 하늘 아래에서 저는 제 인생 최고의 낯선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너무나 즐거운 분위기의 출발선이었습니다. 마치 큰 축제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랄까요.
드디어 42.19km 앞의 목적지를 향한 저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밟아보는 서울대로변에서의 질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동감 넘치는 경험이었고, 늘 혼자였던 것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과 함께 뛰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경험 부족과 훈련 부족의 벽을 경험하며 후반부는 어려운 질주를 해야 했지만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부상 없이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숨가빴던 첫 마라톤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뛰겠습니다.